안녕하세요. 향수를 보여주는 여자 하이날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호레비 냄새 없애는 법이 46만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때 그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 여자들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받아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정선아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두 번째 봄 여성의원의 정선화 원장이고요.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여성 성기에서 나는 냄새가 모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여자의 성기에서 약간의 시큼한 냄새는 조금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정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질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약산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pH가 한 3.0에서 3.5 정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시큼한 냄새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역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진짜 역하게 느껴진다면 병적인 상황이지만 역하지 않게 약간 뭐 그런 정도의 냄새가 난다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하게라는 게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생선 냄새나 네, 뭐 이런 맞아요. 냄새들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냄새와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맡으시면 알아요. 딱, 이건 정말 썩는 냄새. 아니면 진짜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진짜 말씀하셨지만 생선 비린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딱 그 냄새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후각이 조금 둔한 편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본인들이 딱 이거는 너무 역하다라는 기분이 불쾌한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냄새가 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세균성 질염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라고 하는 균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 균은 모든 여성이 다 아주 소량은 가지고 있는 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뭔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서 질 내 pH가 산성에서 중성으로 좀 바뀌었을 경우 뭔가 유산균 자체가 좀 죽어버리면서 이 가드네렐라가 더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증식이 된 가드네렐라는 더 많은 냄새를 많이 만들게 돼요. 아주 특징적인 냄새, 바로 생선 비린내, 썩은 내 같은 거를 야기를 하게 되죠. 오히려 이런 냄새가 난다 하면 성병이 아니다라고 저는 오히려 더 판단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그냥 병원에 오셔서 약을 먹으면 사실 금방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렴 같은 거는 진짜 여성분들이 많이 피곤하면 뭐 생기고 해서 뭐 감기와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지렴이라는 거는 그런 감기 같은 걸까요? 네, 질염은 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이 있고 곰팡이에 의한 또 질염이 있고 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염이 있어요. 감기처럼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상재균, 성병. 그래서 종류가 사실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질염 증세가 있다 할 경우에는 그냥 버티시지 마시고 가까운 부인과 병원을 방문해서 제대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공부할 때 여성의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네. 뇌,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성기 네. 아주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자주 방문하는 거, 검진 받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주 사람들께 검진을 받고 할까요? 자궁경부암 검사, 그 다음에 골반 초음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 초음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STD 검사라고 불리는 질 분비물 검사 같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체크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파트너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성 청결제 제품을 사용하면 뭔가 냄새가 좀 이렇게 나고 네. 할 때 좀 도움이 되거나 이럴까요? 사실 저도 여성 청결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 청결제를 쓸 때는 조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1번. 그 다음에 여성 청결제는 외음부만 씻으셔야 돼요. 요즘은 사실 너무 청결해서 질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병원만 해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락토바실루스라고 하는 유산균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질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질 안까지 막 세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외음부 바깥에만 잘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잘 말려주신다면 세정제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팬티 라이너를 또 네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팬티 라이너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나 이제 이런 네. 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팬티 라이너 자체가 코튼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튼 자체에 분비물이라던가 혈액 같은 게 이제는 묻게 되면 세균이 배양할 수 있는 배지 역할을 하게 돼요. 얘네를 우리가 1시간마다 막 매번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세균이 막 자라면서 냄새를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리 끝물이라든가 이런 때 아니면 팬티 라이너를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또 생리 중에는 이제 생리 그 혈 냄새가 네. 나고 또 질염했을 땐 그런 냄새도 나고 해서 여기 그 성기 주변으로 향수를 이렇게 네.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자주 위생 팬티라던가 위생 패드를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혈액 냄새라던가 이제 염증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항생제를 드신다면 그런 냄새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대로 위생 상태를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수를 더 입힌다면 냄새와 향기가 잘못 믹스되면서 더 악취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생리 기간에는 최대한 우리가 빨리빨리 패드를 잘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셔가지고 빠른 치료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향수를 악취를 덮는 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몸에서 뭔가 냄새가 익숙하지 않은 게 난다? 그러면 병원에 그냥 가는 게 저는 맞습니다. 가장 좋다고 네. 보고, 그리고 이제 향수를 그냥 입으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자주 씻고 하는 이런 손등이나 그리고 여기 데콜테나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자극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위에다가 분사를 네. 하시거나 하는 거는 저도 네, 전문의는 맞습니다. 아니지만 네. 그건 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또 성관계를 할 때 그때 좋은 경험을 원해서 또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네. 되도록이면은 침대 시트나 네, 이런- 간접적으로 네, 차라리. 간접적으로. 네. 네. 우리 성기 부분에는 이제 항문하고도 가깝고 또 분비물도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균 자체가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막 향수까지 덧입힌다면 이거는 뭐 미생물이 많이 살라고 더 이렇게 막 이제 밀어 넣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향수를 덧입히는 거는 조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속옷 재질이 또 냄새에 영향을 끼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이 속옷 재질이 얼마나 그 질염을 잘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를 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분비물이 많이 나오거나 뭔가 좀 축축해졌을 때 자주 갈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돼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코튼이에요. 사실은 코튼에 대해서 조금 환상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질 자체는 산성 분비물이 나오는 곳인데, 이 산성 분비물에 대해서 코튼 자체가 되게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 코튼에 절여지면서 오히려 미생물들이 잘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질염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그때 잘 갈아주지 못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질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칸디다라던가 아니면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에 의한 질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뭐 생선 비린내라던가 아니면 효모에 의한 그런 냄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속옷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직은 닿는 면이 가장 좋기는 한데, 좀 자주 우리가 좀 갈아 입어야 되는 거고,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안 좋을 때는 항생제나 이런 거를 먹어서 분비물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그 자주 가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위생 상태를 제일 좋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이제 패드를 쓸 때도 좀 선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패드 선택할 때 주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패드 선택할 때도 뭔가 보풀 같은 게 잘 일어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 흡수 같은 것들을 좀 비교해서 더 좀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섹스가 여성의 성기에 그 냄새에 혹시 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섹스 후에 또 냄새라든지 이런 게 또 궁금해서요. 냄새를 일으킨다라기보다는